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직장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얘기를 꺼냈다가 퇴사 압력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종사자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기업 5천 곳을 조사해보니 2017년 기준 출산휴가를 한 번이라도 활용한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 70.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11.3%, 9인 이하 규모에선 5.9%만이 출산휴가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이런 양극화는 육아휴직에서도 마찬가지. 육아휴직 활용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 62.2%,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4.6%, 9인 이하 규모에선 1.3%에 불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중소기업의 문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못해 나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죠. 가족 친화 경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 회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쪽으로 좀 기업 체질 개선을. 한편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등을 시행 중인 회사들은 90% 이상 긍정적이다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지만 실제 이런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비율은 24.4%에 그쳤습니다. 직장인들의 연차 휴가 소진율은 평균 72.7%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지난 15일 택시기사가 분신에 숨지는 일이 또 있었죠. 5달 사이 벌써 4번째입니다. 택시업계는 2달 전 일은 카풀 대타협을 국회가 외면해 또 비극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에 들어서는 택시를 멈춰 세우더니 트렁크를 검사합니다. 카풀 반대를 외치며 국회에서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분신에 숨진 뒤 바뀐 풍경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씁쓸합니다. 아니 제가 뭐 죄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국회 차원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의심을 받고 그런 없을 텐데. 지난 3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택시 카풀 대타협 합의가 도출됐지만 이후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카풀 허용 시간과 산업금 폐지 등 대책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 그러는 사이 벌써 4번째 비극이 벌어졌고 카풀 반대로 시작한 구호는 타다 반대로 번졌습니다. 택시업계는 승차 공유 플랫폼이 사실상 택시와 같지만 운송 면허를 따야 하거나 총량제 등 규제를 받지 않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금 이상서부터 운행서부터 친절 부친절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받고 택시는 해놓게 하고 플랫폼 업체들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아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타다의 경우 3번째 분신이 있던 2월 이후 이용자 수가 30% 넘게 늘어나는 등 택시의 승객 유출은 꾸준합니다. 택시업계는 4번째 분신이 국회의 직무유기에 의한 타살이라며 다음 달 20일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우리나라가 현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한다면 2020년대 경제 성장률이 연 1%에 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대 기술과 제도, 자원 배분 효율성 등의 성장 기여도가 현 수준인 0.7%포인트를 유지할 경우 성장률을 1.7%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2%대 초중반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성장률 둔화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반복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은 호황을 좋아하기 마련이지만 불황일 때 오히려 잘 나가는 상품도 있습니다.
통상 불황이면 자극적인 상품이 인기를 끈다는 게 속설인데요. 그런 탓인지 실제로 속이 상할까 싶을 정도로 극도로 매운 라면이나 색이 짙은 화장품들이 요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며 종종 스트레스를 푸는 이성주 씨.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층 더 매워진 라면들에 눈길이 갑니다. 먹고 나면은 그 좀 가슴이 좀 뚫린다고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즐겨 찾기도 하고, 먹고 나면 일단 개운한 느낌 때문에 뭐 매운 것들을 좀 종종 찾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소비자들이 감각을 더욱 자극하는 상품들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가격 부담이 적은 라면에서 두드러집니다. 한 비빔면류 라면은 지난 3월부터 기존 제품보다 5배나 매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2달 판매량이 400만 개에 달합니다. 한 쫄면류의 매운 라면은 출시 한 달 만에 500만 개가 팔리자 업체는 고추냉이 맛을 더해 더욱 매운 제품을 내놨습니다. 자극형 상품은 먹거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시장조사업체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화장품 시장은 전년 대비 0.7%밖에 성장하지 못했지만 색조 화장품 시장은 4% 넘게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이런 경향은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좀 더 센 거를 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과 함께 감각을 자극하는 상품 소비 증가 역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온라인 게임 인기에 힘입어 PC방이 큰 호황을 누렸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국의 PC방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정도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진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PC방. 20년째 이곳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희 씨는 하루에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14시간 이상 혼자 가게를 보지만 몇 년째 이어지는 수익 감소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거의 365일 거의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낮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PC방은 1,480곳.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PC방이 어려움을 겪는 건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게임을 접할 수 있게 된 데다 출혈 경쟁으로 수년째 이용료가 같거나 오히려 더 떨어진 탓이 큽니다. 특히 싼 가격을 내세운 대형 PC방의 등장에 작은 점포들의 설 자리는 크게 줄었습니다. 동네 하나에 들어와서 가격을 500원, 심지어 300원, 200원, 100원까지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소 매장 PC방들이 죽고 그 폐업을 하고 나면 가격을 정상화시켜서 혼자 독점을 하는 형식으로 아예 심야 시간에는 종업원이 없는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등 중소 PC방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침체에 늪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내야 할 세금 안 내려고 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력 대기업, 유명 유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허기술 같은 무형자산이나 신탁회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법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중견기업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쓴 곳은 사주 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 그렇다면 사용료는 회사로 와야 할 텐데 이 법인은 기술을 공짜로 썼고 또 다른 사주 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에 과도한 용역대금을 줬습니다. 공짜 특허 기술을 통해 국내에서 과세해야 할 소득을 빼돌린 겁니다. 또 다른 중견기업은 해외로 사업장 대부분을 옮긴 뒤 대표적 조세 회피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사업장 지배를 위해 만든 이 서류상 회사의 주식은 다른 조세 회피처에 있는 신탁 회사에 맡겨졌는데 수익자는 배우자와 자녀. 세금 한 푼 없이 경영권과 이득이 넘어간 겁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수법으로 역외 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법인 84곳과 개인 2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력 대기업과 외국계 법인 21곳도 포함됐고
소득세 탈루 혐의액만 10억 원이 넘는 유명 유튜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세를 도운 사람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납세자의 여객 탈세를 기획하고 그 실행에도 가담한 혐의가 있는 그 세무 대리인도 조사 대상자로 포함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여객 탈세가 고도화, 진흥화하고 있다며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여객 탈세 차단을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결핵 백신은 생후 4주가 지난 신생아가 꼭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주사입니다. 그런데 돈에 급급해 비싼 백신을 팔기 위해 국가 무료 접종용 저가 백신 공급을 중단한 독점 공급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BCG, 즉 결핵 백신은 왼쪽 어깨에 흉터가 생겨 불주사라 불립니다.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예방 접종으로 정부가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결핵 백신은 일명 불주사인 주사형과 흉터를 내지 않기 위해 피부에 눌러 도장 같은 모양이 새겨지는 경피용 두 종류입니다. 1인당 가격이 주사형은 2,300원에 불과하지만 도장형은 무려 18배인 43,000원. 여기에 예방접종 시행비까지 더하면 7만 원이나 듭니다. 그런데 국내의 결핵 백신 수입 판매 업체는 한국백신 단 한 곳. 이 회사는 재작년에 비싼 도장형 결핵 백신을 더 팔기 위해 싼 주사형 수입을 중단했고 질병관리본부는 비싼 도장형 결핵 백신 무료 접종을 위해 그해 10월 중순부터 8개월간 혈세 140억 원을 더 써야 했습니다. 이 바람에 이 기간 도장형 결핵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7,500여 세트로 수입 중단 이전 평균보다 90% 가까이 급증했고 이 회사 월 평균 매출은 60% 넘게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한국백신에 9억 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 출고 조절 행위를 제재한 것도 1998년 대두유 출고 조절건 이후 20년 만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추가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은 20만 2,100여 건. 국토교통부가 관련 자료를 발표한 2006년 이후 1월에서 4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만 3,14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6% 줄었고 수도권 역시 8만 8,610여 건으로 47.6% 감소했습니다.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체감도는 낮아 매수세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11월 8억 4,883만 원에서 2,300여만 원 떨어진 8억 2,574만 원으로 여전히 8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내렸지만 가격이 비싼 신규 아파트가 중위 가격에 포함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가격 하락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3기 신도시 예정지 추가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서울은 2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지난주보다 낙폭은 줄었고 신도시 예정지 고향 창릉에 인접한 일산은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은 서울 주택 수요, 분산 목적이 크지만 신도시 개발 완료 시점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데다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 대책 역시 추진에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9.13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굳어지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주택 거래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채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과학기술과 관련한 신직업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마치 마법 같은 유망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니, 과학과 마법이란 상반된 두 단어가 어우러진 직업이라니 그런 직업이 정말 존재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직업의 이름 바로 홀로그램 전문가인데요. 홀로그램은 완전하다는 의미의 글이 써인 홀로스와 사진, 이 메시지라는 뜻을 갖는 그램의 합성어로 완전한 사진이라는 뜻을 가진 입체 영상 제작 기술입니다. 홀로그램 전문가란 이러한 홀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해서 영상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홀로그램 하면 카드 뒷면에 있는 무지개 빛깔의 작은 무늬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홀로그램을 입체 영상을 제작해 콘텐츠를 생산한다니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아마 홀로그램 하면 많은 분들이 박한 아나운서처럼 복제를 받기 위해 붙은 스티커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아이언맨에서 이 주인공들이 가상의 모니터를 통해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 역시 홀로그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빛이 평면 화면에 쏘아서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영상을 구현해내는 홀로그램의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 흥미롭게 봤던 장면이 홀로그램을 이용한 것이었다니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홀로그램 영상은 아직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네, 물론 영화만큼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홀로그램이 결합된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지만 문화 콘텐츠에선 얼마든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 광화문에서 유령 집회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 집회하는 시민들의 영상을 쏴 마치 실제 집회를 하고 있는 듯한 연출을 했던 이벤트였는데요. 이 역시 홀로그램을 활용한 집회였습니다. 홀로그램은 이러한 집회는 물론 최근엔 콘서트나 뮤지컬과 같은 화려한 영상이 필요한 문화 콘텐츠에서도 자주 활용되며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광화문 유령 집회 정말 화제가 됐었던 집회잖아요. 그게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집회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만큼 홀로그램 기술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홀로그램 기술은 스크린에 반사된 영상을 보여주는 유사 홀로그램으로 360도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홀로그램은 아닌데요. 현재는 완전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만약 홀로그램 기술이 보다 발전하면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의료나 정보통신, 건축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령 X선이나 초음파로 촬영한 인체 장기를 홀로그램을 이용해 3차원으로 보고 나면 개복 수술 없이도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홀로그램 분야에 뛰어들어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전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홀로그램 전문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네, 홀로그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시각 디자인학과나 영상 그래픽 디자인학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와 관련한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직업보다 기술의 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두루 살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영상 제작을 위한 기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툴은 반드시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분야와 관련 기술, 콘텐츠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연구소나 영상 제작업체, 공연 기획사, 멀티미디어 제작업체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최근엔 충북대와 구미시 한국광기술원 등의 홀로그램 융합기술 연구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보다 발전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관련 석사를 전공한 뒤 이러한 연구소에 취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불가능할 것 같은 과학기술과 마법이 홀로그램 전문가라는 직업을 통해 함께 융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할 부분도 활용할 곳도 많은 홀로그램 분야. 여러분이 먼저 뛰어들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